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혼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착잡한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다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 또한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연애 중에는 남자친구와 크게 다퉈본 적이 없음에도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다툼이 아니라 파혼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서 이렇게 된 거라며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이래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인생 낭비를 했다며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쳇말로 저한테 씨알도 안 먹혔달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된 건지 황당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소연도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났고 알고 보니 서로 서울에서도 인근에 위치한 대학에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대화거리가 끊이질 않았고 사귀는 1년 동안 비교적 무난하고 원만하게 만났어요. 둘 다 데이트를 하는 날이 아니면 집하고 직장 정도를 오가는 패턴이라서 서로 크게 신경 쓰이게 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는 달랐지만 둘 다 공기업을 다니고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데이트하는 동안에는 남자친구가 오빠라곤 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 거의 더치페이를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3번 데이트를 하는 수준이었으니 남자친구에게도 저에게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경제력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비시댁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어머님의 경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어머님 본인이 말씀하시길 체력이 약해서 어디 남이 밑에서 일할 사정이 안 되었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지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시고 지금은 지인의 건물 관리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라고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아버님 연세가 66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을 당장 쉬실 수 없는 형편이었고 나아가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도움을 주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우리 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냐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혹시 주식이나 어디 투자해 놓은 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좀 당황해하더니 그런 게 중요하냐입니다. 자기가 얼마 버는지 제가 알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럼 결혼 준비며 신혼집이며 그런 거 할 때는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잡냐고 제가 따지듯 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건 미처 생각을 못했다나요. 먼저 결혼하자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건 생각을 못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솔직히 정말 도닦는 심정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자니까, 남자라서 남자들은 원래 세세한 건 놓치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려고 했지요. 남자친구에게 지금 당장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대요. 그래서 주식이나 다른 건 뭐 없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주식을 해본 적은 있지만 1,000만 원 정도 잃고 접었고 다른 건 관심이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면 오빠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보태주실 생각이신지 혹시 이야기해 본 적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남자친구가 꽤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던 거겠지요. 남자친구 말이 솔직히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자기는 안 받고 싶답니다. 자기가 벌어서 드리고 가진 못할 망정 나이 33세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다나요?
그래서 저도 더는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그러냐 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없었으니까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실망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십니다. 두 분 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고 결혼식도 시에서 올려주는 합동결혼식으로 치르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두 분 특유의 근성과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극복하셨고 지금은 어디 가서 적어도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사실 형편은 되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부동산 투자가 떠오르기 시작한 시기에 저에게 결혼 자금을 미리 주는 거라 하시며 2억을 주셔서 제가 그 돈에 대출 1억 5천을 더해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샀고요. 그런데 아파트를 산 이후로는 버는 족족이 대출을 갚다 보니 솔직히 당장 들고 있는 현금은 500만 원 남짓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게 결혼할 때 문제가 될 거라곤 조금도 생각치 않았던 게 아무리 대출이 끼어 있다고 해도 제가 집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파트를 팔기만 하면 대출은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만큼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있던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당신들이 저에게 남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 생각하고 계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저희랑 비슷하거나 나은 환경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결혼할 땐 돈보다 중요한 게 많은 법이라며 남자친구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둘 다 앞날 창창한 젊은이들이니 당장 돈이 좀 없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시쳇말로 까놓고 말해서 남자친구 쪽에서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색내자고 유세 부리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솔직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자 쪽에서 7억이 넘는 아파트를 해가는데 남자 쪽에서 6천만 들고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 쪽에다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계며 정장이며 뭘 해줘야 하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다 제 마음 같지 않다더니 남자친구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양가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중이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집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짐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 6천만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파트에 대출이 1억 정도 남아있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모았다는 6천만 원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면 저희가 결혼식을 비롯해 신혼여행도 그렇고 혼수도 그렇고 그런 걸 지불할 형편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대출은 대출대로 두고 일단 남자친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치르자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차를 한 대 살까 그 정도 이야기만 오가는 중이었달까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더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6천만 원을 저를 주고 대신 제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하셨답니다. 아직 집에 대출이 1억이나 남아있으니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집을 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 돈이라고는 내가 가진 500만 원이 전부인데 그걸로 결혼식이며 뭐며 다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오빠 생각에는 그러면 7억짜리 아파트에 6천만 원을 내고 공동명의를 하라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우물쭈물하더니 6천을 보태고 남은 대출 4천도 같이 갚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오빠 말대로 남은 4천을 같이 갚는다고 쳐도 그래봤자 오빠가 쓰는 돈이 1억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그렇게 따지다 보면 10원짜리까지 따질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저도 너무 황당해서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사실 그 순간 바로 파혼하자 소리는 못했고 혹시 내가 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며칠 동안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7억짜리 집에 대출 1억이 있다고 집을 해온 게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공동명의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가 싶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와 만나 공동명의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오빠 돈으로 결혼식이며 필요한 데 쓰고 남으면 차를 사던지 하자고 그게 아니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자기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매달 나가는 원금하고 이자가 아껴지니까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지 않냐면서 결혼식이랑 다른 돈 들어가는 건 일단 카드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축의금도 들어오니까 그걸로 대충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면서 차도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안 사도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동명의는 못 해준다니까. 저더러 야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막말로 자기 돈 6천으로 자질구레한 데다 다 쓰고 나서 저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며 저한테 너무 이기적이라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데 저는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뭘 걱정하는지 아예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얼마나 볼지 그런 걸 따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이 끼쳤달까요. 그래서 그전까진 제가 남자친구가 행여 기분이 상하진 않을까 싶어서 돈에 관해서는 할이야기를 돌려서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정말 배려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는 건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의 논리면 나야말로 오빠 말대로 공동명의해줬다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는 거예요. 사귀는 동안 의견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 싶은 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보이는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말이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오빠 도움이 없어도 빚은 내가 혼자 갚을 수 있고 차도 내가 필요하면 살 능력은 된다고. 나는 오빠가 가진 게 없어도 딱히 바라는 게 없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증스럽게도 제가 자기 예상보다 세게 나가서 그런 건지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나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은 해놨으니 막말로 남자친구 쪽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처음엔 전화를 그렇게 해대더니 1시간에 열 몇 개에 달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제 회사 이메일 주소로 사적인 이메일까지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도 사회생활하니까 회사 메일로 사적인 내용을 보낸다는 게 서로에게 얼마나 좋지 못한지 뻔히 알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찌질하고 경솔한 행동에 저는 그나마 남아있는 정도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밖에 뵌 적 없던 남자친구 어머님까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로비에 보는 눈도 많고 아는 얼굴들도 있어서 일단 근처 카페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무슨 일로 오신 거냐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저희 헤어진 거 못 들으셨냐고도 했고요. 그러자 그 일 때문에 오셨다면서 저더러 너무 괘씸해서 한마디 하러 오셨다나요. 황당했지만 여전히 회사 근처라서 저도 똑같이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당신 아들 나이가 33으로 저만 아니었으면 더 참하고 잘난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면서 제가 당신 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파트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저한테 사귀자고 따라다닌 것도 남자친구였고 결혼을 하자고 든 것도 남자친구였는데 뭘 제가 시간 낭비를 하게 했다는 건지 오죽할 말이 없으면 억지도 저런 억지를 쓸까 싶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결혼을 하래요. 공동명의는 안 해도 되니까 대신 대출은 저 혼자 갚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기타 비용도 제가 부담하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더는 말 안 하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을 하느냐고 받아쳤어요. 뭐 얼마나 별 볼 일 있는 남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막말을 하네. 어쩌네 그러더니 피해 보상받을 거라고 고소한답니다. 정말 오렌지 주스 한 모금 마셨다가 그대로 뿜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고소 많이 하시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게 엊그제 있던 일로 이제 남자친구는 저더러 독한 액쓰니 뭐니?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적을수록 제 머릿속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네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어머님도 제정신 아닌 거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검은 속내를 다 들키고 나니까 민망해서 저러는 건지. 아무튼 이번 일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깨졌고요. 막말로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야겠어요. 마음이 정말 헛헛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